네, 현재 여기 보시는 오토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의 기능은 뭐냐면 밖에서 이제 전기차를 충전을 할 때에 전기선을 뽑지 못하게끔 하는 선이 버튼인데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전기를 충전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선을 뽑게 되면 차에 무리가 오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켜둔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밖에서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전기 충전선을 뽑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꺼두시게 되면 만약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선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켜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숨겨지고 잘 모르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차로 이탈 버튼에 대해서 차선 이탈 방지 버튼에 대해서 모르실까봐 설명드리면요. 이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은요. 이렇게 클러스터, 계기판에 표시가 떴을 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속도가 60km 이상일 때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0km 미만인 속도에서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 기능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60km 이상일 때에 내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때 핸들을 잡아주고 물리적인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경고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후측방 경고 알림 버튼인데요. 이것을 누르고 있으면 내가 혹시나 뒤에서 후측방 그림과 같이 후측방에서 달리는 차와 부딪힐 것 같은 염려가 감지된다고 하면 백미러, 그러니까 사이드미러에 감지가 된다고, 사이드미러에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턴, 실내에서만 환기가 되게끔, 순환이 되게끔, 공기가 순환이 되게끔 하는 버튼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요거 한 번만 눌렀을 때에는 내부에서만 공기순환이 되게끔 하는 버튼으로 작용이 되지만 이것을 꼭 3초 정도 누르고 있게 되면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즈라고 써있는 파킹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사이드 브레이크냐 하시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는 또 뒤에 있어요. 뒤에 따로 있고요. 그럼 이것은 뭐냐 저희가 평소 평행 주차를 할 때 이면 주차를 해서 이면 주차를 안 해보신 젊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약간 이면 주차를 하고 평행 주차를 할 때 저희가 파킹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밀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요번에는 좀 그래도 초급자분을 떠나서 조금 어느 정도 숨은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브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시면 앞에 화면이 떴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 스포츠건, 에코건, 컴퓨터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꾹 3초간 누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에코 플러스 옆에 보이시죠? 에코 플러스라는 모드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앞에 보이면 리미트 90km 써있죠. 제한 속도가 걸리고 공조장치가 제한이 되면서 최적으로 에코 모드 연비를 아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전기를 덜 소모하고 가도록 하는 모드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사용하시겠다 싶으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3초간 꾹 누르시면 되시고 눌렀을 때 공조장치나 또는 시속 제한이 생기고 배터리가 최대한 적게 소모가 되도록 하는 작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을 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알림 표시가 있죠.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고 풀 수도 있지만 드라이브를 누르고 상태면 바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파킹을 누르고 바로 사이드를 치워볼게요. 여기서 드라이브만 바로 누르게 되면 파킹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누르게 되면 알아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고 혹시나 이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다 라고 하면
뒤전진에서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전진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상태다. 그럼 여기서 엑셀만 밟아도 앞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선 저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고요.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앞뒤로만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파킹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드라이브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라서 조용하다 보니까 드라이브인 상태에서 깜빡하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내리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전진인 상태에서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발도 떼볼게요. 발을 떼겠다고요? 파킹으로 변경됩니다. 굉장히 좋은 안전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내가 이거 드라이브에 놓고 문을 열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파킹으로 바뀌는 좋은 기능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에 놓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을 열면 그대로 파킹으로 바뀌지 않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고 드라이브에 놓고 문을 열게 되면 출발을 하게 되니까 브레이크를 떼게 되면 그 점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코너에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좌측에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회생제동 기능이 단계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3단계까지 있고요. 우측에 있는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 기능을 낮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생제동 시스템은요, 스마트하게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설정을 해둘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무엇이냐면 앞에 차가 있는데 차가 부딪힐 것 같을 때 내 차가 저절로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멈춰지진 않기 때문에 10km 속도를 유지하고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게 할 때에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버튼을 3초간 꾹 누르시면 3초도 안 걸려요. 조금 더 빠르게 꾹 누르시면 차가 멈추게 된다는 거. 그래서 원페달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이시는 이 문서 표시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 톱니바퀴 사용자 설정에서 편의 기능으로 들어가 볼게요. 편의 기능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옵션들이 좀 있는데 이곳에서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적용되게 되고 내가 앞에 주행을 하다가 차가 거리가 인지가 될 때 부딪힐 것 같으면 알아서 속도를 서서히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줄이다가 만약에 완전히 멈추고 싶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좌측에 있는 패들 시프트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를 꾹 누르게 되면 내 차가 멈추게 됩니다. 방금 말한 대로만 한번 해보시면 엑셀 하나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게 되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꺼지게 됩니다. 그 기능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보이시는 차선 이탈 방지 버튼 껐다 켰다 켰다 껐다 켰다 이거하고 크루즈 컨트롤 지금 이제 달리는 상황이 아니라 찍지는 못하지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달리게 될 경우 깜빡이를 켜게 되면 차선 이탈 방지하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잠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깜빡이를 켰다가 끄게 되면 원래대로 다시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가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60km 이상의 상황일 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적용되고 사용되다가 깜빡이를 켜게 되면 그 사용이 잠시 멈추고 깜빡이를 끄게 되면 다시 그 기능이 켜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로 바뀌면서 한 가지 더 2020년도 신식에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무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2020년 신형에는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2020년도 신형 모델에는요 좀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회 충전량의 최대 거리입니다. 이 코나 차량은 1회 최대 충전을 하고 나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406km 정도로 현재 경쟁 차종인 뭐 니로나 다른 전기 차량, 국내 전기 차량 형 SUV들에 비해서 일회 충전 최대 거리가 제일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클러스터 각도가 약간 대각선 아래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자인 클러스터하고 느낌은 다르고요. 그리고 인치는 7인치고 컬러 LCD, 버추얼 클러스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요. 그전에는 뒷열 열선, 2열 열선이 추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너에는 2열 열선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점은 제일 높은 트림으로 올라갔을 때 옵션 추가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윈터 패키지 옵션을 설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 보시는 이 부품이 있을 경우에 윈터 패키지 부품이 추가됐다고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윈터 패키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겨울을 위해서 겨울 때 충전이 좀 빨리 안 되거든요. 전기차가 아무래도 겨울에 춥다 보면 충전이 잘 안 되는데 충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엔진의 열을 살짝 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윈터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타이어의 마찰열, 그러니까 소비되는 폐열들을 모아서 히터를 틀 때도 소비되는 전력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조장치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